원빈의 화려한 액션으로 유명한 영화 아저씨. 이 영화는 무술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화려한 무술 액션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화 아저씨의 명장면이라고 손꼽히는 이 액션씬에 나온 무술은 바로 칼리 아르니스인데요. 영화 아저씨의 흥행 이후 칼리 아르니스가 대중의 관심을 받긴 했지만 아직 이 무술에 대해 생소해 하시는 이들이 많아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영화만 봐도 실전 살인 무술일 것 같은 칼리 아르니스, 도대체 얼마나 강하고 실용적인 무술일까요? 네, 오늘은 필리핀의 실전 무술 칼리 아르니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 차도르와 함께 격투기 선수 한번 같이 키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국내 격투기 챔피언 출신인 파이터 고석현 선수를 UFC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고석현 선수가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 차도르 패스 통해서 이런 재미있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또 재미있는 상품과 혜택이 주어지니 차도르 멤버십 가입 통해 차도르 패스 프로젝트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칼리 아르니스는 필리핀 경찰 무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필리핀 원주민들이 무적 스페인 군대를 박살내는 데 사용한 무술인데요. 다시 말해 실전의 끝판왕인 진짜 전쟁에서 그 실전성을 검증받은 칼리 아르니스야말로 진정한 실전 무술, 실전 격투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탐험가 마젤란이 사망한 곳이 세부의 막탄이라는 곳인데요. 막탄의 라프라프라는 추장은 두꺼운 갑옷과 병기로 무장된 스페인의 무적 군대에 맞서 싸웁니다. 라프라프의 원주민들은 전투에 볼로라는 칼을 사용했는데 볼로는 야자수 껍질을 벗기기 위한 농기구였습니다. 저 칼 하나와 전통 무술로 무장한 원주민들이 당시 기준으로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무적 스페인 군대를 박살냈다고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 필리핀 정복에 성공한 스페인은 칼리 아르니스를 법적으로 금지시켰고 나중엔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까지 했습니다. 천하의 스페인도 그만큼 두려워한 무술 칼리 아르니스입니다. 스페인의 칼리 아르니스 금지령이 내려지자 필리핀은 이 소중한 무술을 보존하기 위해 모로모로라는 전통 춤 속에 칼리 아르니스 무술 동작을 몰래 넣어가며 보존합니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유래의 무술이 있죠. 바로 게임 철권에서 에디가 쓰는 살짝 이 춤 같은 무술이죠. 브라질의 카포에라입니다. 아무튼 현재 칼리 아르니스는 필리핀 국립 경찰이 훈련하는 무술로 자리 잡았으며 경찰의 입장에서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무술을 통해 웬만한 범죄는 맨손으로 때려 제압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칼리 아르니스가 이에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우범 지역과 범죄가 많은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처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무술이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또한 칼리 아르니스는 세계적으로 그 실전성을 인정받아 필리핀 외 국가에서도 이를 수련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특히 실전이 중요한 경찰이나 군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칼리 아르니스의 효과적인 무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군인들도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근접전에서 효과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칼리 아르니스는 군사적인 훈련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호신술이라는 평을 받아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무술인데요. 호신 용어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무술의 기준은 체급과 힘 차이에 상관없이 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기술로 제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190cm가 넘는 거구를 작은 체구의 필리핀 사람이 가볍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호신용 무술인 주짓수가 떠오르네요. 무기술로서 비슷한 무술로는 크라브 마가가 있습니다. 칼리 아르니스 부산 지부장 이준규 관장의 말에 따르면 무기를 든 상대방과 대치가 되었을 때 주변 사물로 호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두 무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룰이나 제한이 없는 실전 상황에서 뭐든지 손에 잡히면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술이 그렇듯 칼리 아르니스도 다양한 문파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데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형되고 특징화되어 틀 자체는 같다고 하더라도 문파에 따라 기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파마다 은밀하게 비밀로 전수되는 기술이 특징이 되었고 필리핀에선 서로의 세력 다툼이 크게 일어난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상황이 험악했을 때는 칼리 아르니스 문파끼리 서로 죽여가며 진짜를 가려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실전 무술이다 보니 도장 깨기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찰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 칼리 아르니스의 다양한 문파들은 한 지붕 아래 힘을 합치고 필리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는 여기까지 다루고 본격적으로 칼리 아르니스라는 무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리 아르니스에는 총 3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틱, 맨손, 그리고 나이프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스타일마다 다른 훈련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모두 기본적인 칼리 아르니스 고유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칼리 아르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거리입니다.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긴 스틱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를 때릴 수 없지만 나는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거리,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칼리 아르니스 스틱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하면 약 시속 260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장거리에서 저렇게 빨리 치고 빠지면 괜히 실전 무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스틱은 속이 꽉 차서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네요. 제대로 맞으면 한 대만 맞고도 충분히 실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 유지를 잘 하면서 스틱으로 치고 빠지면서 공격을 하면 영화에서만 보던 7대1 같은 싸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각도입니다. 이 각도는 원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혹은 근거리에서 주로 빛을 보는 원리인데요. 상대방의 공격하는 경로와 각도를 미리 파악하여 그 궤도를 흘려버려 공격이 빗나가게 유도하거나 아예 차단시켜 공격을 방어하거나 반대로 역이용하여 카운터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칼리 아르니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한 손으론 무기를 쥐고 공격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론 잡기 기술이나 상대를 무방비로 만드는 목적의 기술들을 활용합니다. 저 손으로 무기를 쳐내며 상대방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듯 무기가 없는 맨손 상황에서도 칼리 아르니스는 빛을 발합니다. 얼핏 봐서는 영춘권이나 절권도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칼리 아르니스의 맨손 격투술의 원리는 말씀드린 대로 무기술과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상대방을 무방비로 만들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을 퍼붓는 형태이죠. 일단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손 격투 테크닉 역시 이 무기술을 원리로 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현대 투기 종목 격투기에 익숙한 저로서는 좀 생소하면서도 재밌네요. 사실 칼리 아르니스의 핵심은 칼이 아니라 손입니다. 손을 이용해 얼마나 수준 높은 테크닉을 구사하는지가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기준이죠. 칼리 아르니스에선 어떤 종류의 칼을 쓰는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면 무엇이든지 흉기가 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 목적에 따라 전략이 바뀌어지는 것뿐입니다. 칼리 아르니스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맨손 격투이며 단련된 상체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손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렇다면 칼리 아르니스에서 무기술을 배울 때 왜 주로 칼을 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손을 중심축으로 사용되는 기술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나이프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작고 무기도 많이 나가지 않아 빠르고 정교한 공격이 가능한 것이 나이프의 특징입니다. 경기가 아닌 실제 싸움에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 자체를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고 적보다 강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칼리 아르니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실제 전쟁 혹은 길거리 싸움이 주 무대인 칼리 아르니스는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틀이 있다기보단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 발전하였고 이 덕분에 개성 넘치는 기술들이 파급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칼리 아르니스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역시 21세기엔 실제 싸움보단 대중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칼리 아르니스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무기도 다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대련할 때는 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안전하게 시합을 할 수 있게 됐죠. 말씀드린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스포츠 칼리 아르니스는 굉장히 안전한데요. 큰 부상의 위험 없이 무기를 들고 실전 싸움처럼 이렇게 대련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드레날린이 왠지 솟구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스포츠화되면서 승패의 기준이 조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뭐 전쟁이나 실전 싸움에선 누가 더 많이 맞았나, 다시 말해 데미지가 승패의 기준이 될 텐데, 이런 스포츠에선 데미지가 아니라 포인트가 승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스포츠화된 모든 무술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점수제가 도입되면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다치게 하는 실전 기술보단 스포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전 무술의 특색을 잃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니, 이건 사실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바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칼리 아르니스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태권도나 유도같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무술로 자리 잡으려는 것인데요. 다른 무술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칼리 아르니스도 스포츠화와 이에 따르는 전통파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칼리 아르니스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동양을 대표하는 무기술, 전투술, 격투술로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술 컨텐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이상 차도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